형 얼마 전에 한상 개봉했잖아. 봤어? 봤지. 바다 위에서 하는 웅장한 전투씬은. 이게 바다 위에서 하객진을 펼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 진짜? 왜? 원래 하객진이라는 게 야전에서 싸울 때 기병들이 쓰는 전술이거든. 상대방 보병이 가까이 붙을 때 기병의 빠른 기동력으로 하객진을 펼쳐서 포위선멸. 근데 이게 바다 위에서 그 큰 배를, 심지어 그때는 사람이 노졌던 때잖아? 지금처럼 기계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사람이 직접 노를 저어서 바다의 흐름을 극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 큰 배들이 일제히 딱 움직여서 하객진을 펼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상기동인 거지. 하긴 이게 바다는 또 물의 흐름이란 게 있잖아. 그걸 이겨내고 하객진을 펼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네. 얼마 전에 외국 사이트에서 명장 순위? 뭐 그런 걸 매겼는데 해군 제독 부분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1위를 하셨더라고. 아 진짜? 넬슨, 니미츠, 드레이크 다 제치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설명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해군 제독이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대단하다, 위대하다는 들었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명량에서 12척으로 133척 이기셨다,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 그치, 나처럼 역사에 관심 있는 거 아니면 대부분은 잘 모르긴 해. 그럼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이 국뽕 제외하고 왜 위대하신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고. 오케이, 좋아. 검색해보면 되는 거지. 바로 가자고. 이순신 장군님이 독보적인 명장인 이유를 알려면 일단 그때 조선의 상황부터 알아야 돼. 이순신 장군님 첫 전투가 아마 옥포해전이었지? 그치, 이 옥포해전이 1592년 6월 16일에 벌어진 전투인데 단 5일 전 6월 11일에 이미 선조는 한강 전투의 패배로 한양을 버리고 빤스런을 쳐버렸거든. 잠만, 그때 이순신 장군님이 전라 좌수사 아니셨나? 그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라도 지역의 해군 사령관?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 그럼 전쟁 시작과 동시에 경상도는 점령당했고 한양 쪽까지 점령당했으면 전라도 지역 자체가 포위되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네? 그치, 이게 수도와 완전히 보급이 끊겨버린 거거든. 언제 전라도가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에다가 보급까지 안 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역사상 보급을 못 받고 이긴 전쟁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치, 프랑스를 점령하고 기세등등했던 나치 독일군도 러시아의 악명 높은 라스푸티차에 보급이 완전히 끊겨서 모스크바 코앞에서 졌었지. 그러면 대체 이순신 장군님은 보급을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거야? 수도에서 보급도 안 온다며. 전라도 지역이 지금도 쌀이 어마어마하게 나. 한반도가 대부분 산이잖아? 그치? 우리나라 70%가 산이잖아. 근데 전라도 지역은 평야가 엄청 많아. 곡창지대거든. 아, 그럼 전라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보급을 해결하신 거네.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무관이었잖아. 전라도 지역을 직접 다스리셨다고? 이게 이미 조선 정부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서 지방의 장수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구역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니 그럼 무관이었던 이순신 장군님이 전라도 지역을 다 관리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보급까지 해결을 하셨다는 거네. 그치, 심지어 남는 게 있어서 남는 건 진상까지 보냈을 정도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행정력 또한 뛰어난 장군이셨다는 걸 알 수 있지. 와, 거의 뭐 위에서 유를 창조하신 수준이었네.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수준이셨지. 해군이 다 날아갔는데도 명량에서 승리하신 후에 해군력을 다시 복구하셨잖아? 그 정도로 전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군은 이순신 장군님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지. 이게 근데 단순히 행정력만 좋다고 위대한 장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이순신 장군님은 명량해전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기실 정도셨으니까. 형은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한산도 전투나 명량해전을 보면 엄청난 전술로 이기셨으니까 전술을 짜는 능력이 뛰어나셨던 걸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전술만 좋다고 모든 전투를 이기는 거면 이 나폴레옹 같은 명장도 한 번도 안 지고 모든 전투를 이겼겠지? 아, 그럼 어떻게 다 이겼다는 거야? 빨리 말 좀 해봐. 예로부터 모든 병법에 진리와 같은 말이 있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잖아. 아니 뭐 그게 중요한 병법이라고. 적의 상황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유리한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거고, 유리한 전장에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명장의 기본 요건이지. 이게 적벽대전처럼 상황에 급급해서 택한 전장에서는 무조건 필패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거야? 이것도 아주 기본적이지만 대부분의 장수들이 홀드했던 정보 수집과 정찰이지. 적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어느 정도 병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유리한 전장을 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야, 결국 정찰이라는 건 장군이 정찰병만 딱 보내면 끝날 일 아니야? 이걸 왜 홀대해? 이게 정찰병을 보내면 시간이 몇 시든 꾸준히 혹은 급박히 보고를 받게 되어 있잖아? 장군 입장에서는 항시 일정 수준의 피로를 강요하게 되는 일이거든. 결국 그렇게 게을러지면서 정찰병을 안 보내게 되는 거지. 그렇긴 해. 적과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장을 택하는 그 능력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지휘라고 볼 수 있지. 심지어 그때 일본군 장수들은 대부분이 전쟁이 거의 150년간 지속된 센고쿠 시대를 겪고 조선을 침략한 말 그대로 베테랑들 중에 베테랑들이었잖아. 그 장수들을 상대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장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전술적 안목이 어마어마하셨다는 거네. 어떻게 보면 일본군 장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게임할 때 자주 쓰는 게임 뭐같이 안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형은 이순신 장군님의 성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글쎄, 엄격한 규율, 솔선수범, 그리고 공정함?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시지 않아? 그치. 근데 그 세 가지 전부 다 역사의 대부분의 명장들이 지키지 못해서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 우리가 흔히 똥군기라고 하지? 그 똥군기랑 엄격한 규율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이게 막상 차이점을 말하라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남한테 세상 엄격한 규율 강조하면서 자기는 안 지키면 그게 똥군기라고 생각하거든? 맞네.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똥공기들도 보통 그런 경우잖아. 만약에 이순신 장군님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하들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분이셨으면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33척 일본 수군한테 돌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돌격할 수 있었겠어? 내가 아니었어도 그런 장군이었다면 프레깅당해서 죽었을 거야 아마. 삼국지의 장비도 부하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지만 본인은 술을 즐기고 부하들을 가혹하게 대했다가 목이 달아났었잖아? 역시 과거 역사는 틀린 게 없긴 해. 이게 심지어 이순신 장군님은 명나라 장수 진린에게 수군들 처벌 권한을 넘겨받으셨었거든? 이때 명나라 수군만큼은 다른 명나라 군대보다 철저히 군율을 지켰다잖아. 해악질을 일삼던 명나라군이 조용해질 정도면 정말 존경받으실 정도로 본인 또한 규율이 엄격하셨나 보네. 명나라군이 존경했다는 게 확실한 게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을 때 명나라 병사들도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 게다가 일본에는 이순신 장군은 사당도 있잖아. 아군과 적군 모두가 존경할 정도로 그 엄격한 규율에는 근거와 이유가 확실했던 거지. 아마 그게 이순신 장군님의 무패 전설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순신 장군님은 결국 위대한 제도, 위대한 전술가가 가져야 할 모든 덕목을 갖추고 계셨다는 거네. 그치, 모든 명장들의 장점만 한데 모은 그야말로 최종 병기셨지. 압도적 정보력을 통해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거나 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장으로 유인하는 계략, 육지에서도 하기 힘든 진영을 바다 위에 큰 배로 해내는 해상 기동력,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솔력이나 고집, 전공 욕심 없이 순수히 아군의 승리만을 위해 움직이시는 모습. 심지어 원균과 선조가 끊임없이 트롤링을 했어도 이를 극복하시거나 적군 아군 가릴 것 없이 모두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인품, 무엇보다도 전투만 하기도 힘들었던 당시 상황에서 보급품을 자급자족하고 심지어 남는 물품이 있어서 남는 것은 정부의 진상까지 할 정도의 행정력까지. 진짜 이순신 장군님은 국공 다 빼놓고도 인류 해군의 최종 병이 맞네. 외계인이 해전으로 뜨자 하면 이순신 장군님 모셔오면 되겠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명량해전과 한산도 대첩에서
어떤 전략 전술을 이길 수 있었던 건지 알아보자고. 인사하자. 지금까지 나레이션을 맡은 닉네임 전 마루였습니다.